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하게도 말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윤지호 지금 원내대표 사무실 개소식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한 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녹색 정의당한테 고발이 됩니다. 자, 이거 별의별 얘기가 다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관해서 지금 우선 선관위 이쪽에 조사가 나섰어요.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강북을 유권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무나 갖다 꽂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만은, 여기는요, 정말 민주당에서 독점적으로 수십 년간을 당선자를 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꽂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북을 유권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을 유권자들조차도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찍어줘야 되겠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큰일 났습니다. 96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안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야, 이제 투표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개항을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개항을해서요. 오늘 이제 이 원희룡 위원장이 원희룡 예비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뉴델리에 지금 객원논설위원회가 되어 있죠. 이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인 이양순 이 객원논설위원회 칼럼 상당히 아주 중요한 칼럼이에요. 왜 전라도는 항상 민주당만 찍어야 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묻지마 지지를 해야 되느냐? 그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자, 상당히 의미 있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마침 오늘요. 제가 이제 심규진 교수 제 북콘서트에 가가지고 마침 초대 패널로 이양순 교수가 왔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뵙게 됐는데 참 이 좋은 칼럼을 말이죠. 이 무역학과 그러니까 이제 게임 이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인데 이 정치 그 칼럼을 아주 잘 써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양순 교수의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갔더니 말이죠. 이 해준 TV 그러니까 이제 본명은 이해준, 지금 학생이에요. 숭실대학 다니는 지금 4학년 학생인데, 이 이제 젊은 학생이 지금 이제, 보수 유튜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해준 TV 그 젊은 4학년 학생이니까 굉장히 그 젊은, 분들의 이 생각, 신선하게 좋은 아이디어와 이 코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준 TV, 많이 구독하셔서 젊은 20대, 지금 이제 우리 보수파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대 젊은 유튜버를 좀 많이 키워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해준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벌써 11시 반이 넘었는데요. 자, 오늘도 뭐 한두 시까지는 제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 내용 맨 먼저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선관위 조사 그리고 이제 녹색 정의당에서 아주 신나라 했어요. 자, 이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유인즉슨요,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은 이제 자세히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지난 21일 날 그 선거 사무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다.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거 대구 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공직선거법 제59조 사항에 따르면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때죠. 21년 8월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 나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고발이 돼서 결국은 1심에서 말이죠.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마이크 발언은요. 지금 이제 이 녹색 정의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고발하는 것 같아요. 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녹색정의당은 아주 신랄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우선요, 녹색정의당의 김수현 선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뻥튀기로 워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유사 사건들을 보면은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고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요. 또 녹색정의당은 지금 이제 김수영 선임 대변인의 입장문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비슷한 논평을 해놨어요. 조국혁신당. 이거 뭐 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옥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지시를 호소했는데 22일 장동혁 지금 서천 보령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TV에도 이 두 영상이 다 올라와 있는데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라. 그러면서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요. 조국혁신당하고 녹색정의당.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선관위에서는 아직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사안이다. 그래서 선관의 결정을 일단 기다려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관계대자는요, 대구시 선관위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까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별의별 걸 다 신고하고 별의별 걸 다 난리를 치고 당대표의 이런 마이크 사용을 가지고 그야말로 티끌 많은 것도 전부 침수 봉대하고 있으니까요. 자, 한번 일단 선관위 조사 내용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강북을 주민 제목이요. 우리가 만만하냐. 하지만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과연 한민수,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받은 한민수 후보가 우리 동네 알긴 아느냐? 예. 그래서 조수진이가 이 배지 주었다고 길거리에서 배지 주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시민이가 맨 먼저 얘기했고, 조수진이가 그걸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요거 얘기할 적에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잠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료화면을 제가 보여드린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윤재옥 원내대표 개소식 사무소 실내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민수는 여러분들 누군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뭐 TV에 엄청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이게 한민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민수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강북을 주민들이 열불이 팍 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96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민당계 정당이 당선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그만큼 호남 출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우리 유권자들도 이제 많이 깨있잖아요. 많이 깨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강북을 연속 2번 공천자가 말하자면 경선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탈락하게 된 거의 뭐 유일무이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북을 주민들도 이제는 이 분노가 지금 아주 치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을 갖다가 쭉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아무나 데려다 놔도 된다는 거냐?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그래도 당선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식으로 다른 지역이었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을 내보내더라. 주변에서 투표장 안 가겠다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의 배지 준다는 말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고 새로 오신 분, 즉 한민수 대변인도 솔직히 저희 동네가 어디 있는지 알긴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후보가 연속 2번 이렇게 된 적이 있냐? 당에서 사죄하고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강북 도봉이 민주당 텃밭이라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은 지역에서 기반을 닦았고 상대보다 뛰어났다.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젊은 인구가 유입돼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고 나도 예전처럼 신바람나게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 예. 그리고 이렇게 공천 파동이 계속되니까요, 이제는 나도 열받아갖고 지지 후보 확 바꿔버리겠다. 이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래도 민주당이 당선될 것이다. 예. 요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역적 기반도 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워낙 크고 당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쩌겠느냐. 이런 정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상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조수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말 조심해야 하는 동네다. 예.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말이죠. 그냥 찍어 눌러서 아무 연고 없는 사람도 내려오면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원희룡 지금 이제 개항을 후보가 말이죠, 오늘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요게요, 이게 오늘 원희룡 후보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아주 키워드를 잘 잡았어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자, 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상징이 지금 누구예요? 거짓말 최고 잘하는 사람. 한문이래. 이거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 키워드 딱 부각시킨 거예요. 역시 원희룡 후보답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원희룡 후보의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대비되는 그 워딩을 많이 썼어요. 자, 이 개항이 25년간 발전이 멈췄는데 이거는 지역구 의원 누구예요? 이거 이재명이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후보 이거 갖고는 지역 발전이 안 된다. 그리고 선거 때만 나와서 표를 달라고 하는 후보, 그리고 거짓말 정치하는 후보, 이런 사람은 찍으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이 의견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원희룡 지금 후보가 개항 주민들의 소박한 꿈에 대해서 일꾼이 나서 열심히 일하면 평가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바꿔치우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바꿔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개항은 주권자들이 가진 표값을 못 받는 곳이고 민주주의가 버림받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5년 동안 개항의 발전이 멈춰 있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데 그간 이것을 일으켜온 당과 지역구 의원이 책임을 져라. 예. 뭐 이거 결국 이재명이 더 뽑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총선에서 당이 아닌 정직한 정치, 거짓말 정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늘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정치하고 선거할 때만 주민을 이용해 먹는 정치를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선거할 때만 나타나 맡겨놓은 물건 찾으러 오듯 표만 받아가는 국민을 이용하는 정치는 나는 안 하겠다. 정직하면 인정받고 평소 주민과 늘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 교육열이 뜨거운 서울 목동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국토부 장관 경험을 살려 개항을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일종의 이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중에서는요, 서울 지하철 2호선, 9호선 연장을 통한 인천 개항을 지역의 교통망을 확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닥천역을 거쳐서 인천 1호선하고 연장하고 서울 2호선 대장 홍대선은요, 서운역, 자전역, 효성역을 거쳐서 가정역에서 인천 2호선과 연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희룡 후보의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재개발은 적극 추진하고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 이거 그야말로요. 자, 주거 인프라 개선해주죠. 교통 인프라 개선해주죠. 교육 인프라 개선해주죠.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삶의 거의 전부를 갖다가 공약 사업으로 제시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신뢰할 만한 공약을 지금 이제 개항을 유권자 여러분께 제시하고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이 정직한, 그리고 실행 능력이 있는, 추진력 있는, 그리고 이러한 또 이 경륜을 가지고 있는 원희룡 후보를 찍어 주실 때 개항의 그야말로 진정한 지역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개항을 유권자들 여러분이 찾아 나서달라.
이렇게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개항을 관련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이 뉴델리의 개건돈소리는 군산대학의 이양승 무역학과 교수의 칼럼. 제목이 말이죠. 이재명의 전라도 정치판 요리법입니다. 전라도는 왜 이재명과 조국에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왜 이낙연을 쫓아내고 왜 임종석과 박용진을 악착까지 밀어내냐. 그리고 왜 박지원과 동정용 같은 사람은 살려두냐. 예. 그래서 전라도는 지금 종북 좌파의 인질로 잡혀 있다. 이런 취지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칼럼이 제법 길은데요. 근데 이게 특징이 말이죠. 이양승 교수의 이 칼럼은 좀 특이한 문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요약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 요약을 좀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요약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전량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렇게 이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은, 야, 이거 이재명 그리고 호남의 투표 형태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정 정당에서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야말로 지역을 사랑하는, 그리고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진정한 정책이 나오질 않는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조건 지지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이제 본인도 전라도 출신인데 그 유학한이라고 이제 잠깐 그 해외에 갔다 왔는데, 지금 와 보니까 전라도가 꿈에본 내 고향처럼 그렇게 푸근한 것이 아니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이것이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유령이 왜 호남에 떠들고 있는데, 예. 변화하려면 뭐예요? 변화. 발전의 필요 조건이 이제 변화인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 그리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의 변화가 아닌데, 변화다. 그런데 지금 전라도의 경우에는 발전, 그야말로 긍정적 방향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차별에 대한 전설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옛적에 누군가가 금강이랑 사람들 중요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도 전라도 사람들이 출세를 못한다는 건데, 막연히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세한 전라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넘쳐나. 자,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 한 번 안 나온 지역이 많지만 전라도는 대통령도 총리도 몇째 때 연달아 하고,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지도 않고, 전북이 180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 거주 인구는 훨씬 적지만 지역구가 열석이고, 전북 출신의 유력 정치인들이 수도권에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한 전라도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총선 출마를 위해 고향에 내려와서 느닷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몇 면을 보면 대부분 서울에 가서 크게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번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세는요, 출세한 사람에게나 좋은 것이지 고향 사람들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서울 가서 출세한 사람들이 고향을 깡그리 잊고 살다가 은퇴 무렵 때 나타나서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오지랖을 떤다 이거예요. 그 봉사의 조건이 다른데 뭐냐? 자신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거다. 그리고 광주 지하철을 타봐라 이거예요. 전라도가 왜 발전 못하는지 알게 된다. 왜냐? 딱 서야 할 때 서야 되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런데 딱 지하철이 서야 할 유동인구가 많은 곳만은 반드시 피해 다니는 게 광주 지하철이라는 겁니다. 예. 야. 이걸 보면 예산 완전히 전라도에서 오남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전라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째 독재 체제인 전라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발전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정당이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국회 지역구 싹쓸이하고 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지역의 정치판 구조가 일극체제라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난센스다. 독재라고 하면 펄쩍 뛸 것이고 선거를 치른 결과라고 목에 힘줘 말할 게 뻔하다. 그래서 개인 이론에서 본다면 경제시장 일극체제가 독점이듯이 정치시장 일극체제도 독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정치시장에서는 악화만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라도 정치시장에는 그래서 경쟁이 없고, 그 경우에는 무능한 정치꾼들이 수혜자가 되고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이 존재하는데 뭐냐? 유능한 이들과 정치 유망주를 미리 따 돌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정치 공식. 그래서 실력과 전략을 겸비한 이들은 모두 전라도를 떠나게 되고, 그럴수록 역선택이 심화돼서
똑똑한 이들이 빠져나가면 정치꾼들의 선동이 더 쉬워지고 그들은 지역 단체들과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는 예선이 본선보다 더 중요하고 칼부림 같은 살벌한 공천이 끝나면은 선거는 하나만 하다. 바로 표 몰아주기니까. 그러니까 예선만 끝나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간에 전라도에서 애써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를 개발하지도 않고 다른 정당도 어차피 자기한테 표도 안 오는데 왜 굳이 의제를 발굴하냐 이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돼서 이기는 정당도 패하는 정당도 아무도 전라도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전라도 정치판을 갈라쳐서 회쳐먹기는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역주는 있기 마련이고 미국도 그렇고 브로큰도 그렇고.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이재명과 조국을 묻지마 지지하는 전라도 도민에게 묻고 싶은데 그게 소속 정체성, 애양심의 발로에서 과연 나온 거냐. 도식화한다면 경상도 출신 이재명에 전라도 출신 이낙연이가 쫓겨나다시피 했고 전라도 출신 박용진은 친명 개딸들에 의해서 3번씩이나 따돌림을 당했고 전라도 출신 임종석은 밀려났고 한물간 전라도 출신 박지원과 정동영은 반대로 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라도 정체성에 대한 정체감이 있다면 그리고 선거 때마다 애태가 찾아다니는 호남 향후의 본래의 지지를 생각해보면 같은 전라도 출신 정치적 약자 이낙연과 박용진에 대해 애잔한 감정이 느껴져야 할 것 같다. 이재명의 이런 전라도 정치판 요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재명을 편들고 무조건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뭐냐?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 그리고 민주당 공천 방식은 이게 도대체 민주적이었냐? 그게 만약 민주주의였다고 말한다면 이는 파투로 매주를 쑤었다는 소리다. 자, 그리고요.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자, 전라도의 조국 지지는 그럼 또 뭐냐? 럭셔리 강남 좌파 조국도 전라도 흑수저와 어울리지 않는다. 전라도 개천에서 앞으로 용이 나오지 못한다. 조국의 선동에 맞춰서 떼창하는 가재개구리 붕어들만 나올 뿐이다. 조국도 경상도 출신인데 표 몰아주기는 순간 기분을 후련하게 할 수 있다. 승리했다는 관념적 보상도 따를 것이다. 하지만 강남 좌파 조국의 승리지 전라도의 승리가 아니다. 전라도민이 관념적 보상에 취했을 때 그들은 실질적 이유를 챙긴다. 아주 칼럼 잘 쓴 것 같아요. 자, 패거리 정치가 이제 묻지마 지지인데 이재명 또는 조국에 대한 묻지마 지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패거리 정치다. 이재명과 조국은 김대중과 노무현처럼 정치적 약자도 아니고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장악하고 있고 좌파 문화시장까지 아우르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조국이 책을 내자 순식간에 10만 부가 팔려나갔는데 조민 때문에 의존은 입학 허가서를 못 받았을 흑수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묻고 싶다. 약자 말고 강자를 편들며 표를 몰아주는 것은 정의로울 수 없고 명분도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패러는요. 전라도민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전라도는 종북 좌파의 인질이고 종북 좌파는 전라도민의 일진이다. 전라도 정치 신인들은 종북 좌파가 될 것을 맹세하고 의회 진출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전라도는 정치적으로 더욱 편향된다. 편향된 일들끼리 모여있으면 사실이 조작되고 정보는 왜곡되는데 그럴수록 선동이 더 쉬워지고 그러면 종북 좌파는 더 큰 권력을 쥐고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은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대우지 않고 비슷한 이치다. 정치 시장을 독점한 정당은 유권자들을 고객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로 바라본다. 받아낼 게 있다는 식이다. 그들이 받아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표다. 인질과 일진의 관계인 것이다. 전라도민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종북 좌파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납치범들과 일체감을 키우고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단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